자, 이거 11번, 12번 지문, 이 지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능에 대한 내용. 자,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을 크게 나누면 여기 보시면 그 지능을 나타내는 지능이라는 게 하는 어떤 역할, 그리고 뒤로 가면 그것의 장점, 그리고 그것의 단점, 이런 것들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은 지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 볼까요? 지능이란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어떤 차이, 절대적으로 뭐 딱 정해져 있는 그 틀이 있는 거 아닙니다. 또는 여기에서는 그 말을 다른 말로 normative constraint이란 말, construct란 말을 쓰는데, norm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준이에요. 기준, 규범이나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normative란 말은 어떤 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 또 다른 말로 표준적인 어떤 그런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지능이라 한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자, 그 이제 뒤에 잠깐 보면 뭐 알프레드 느 사람의 자, 세미너란 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공헌, 무엇에 대한 어세스먼트라는 거, 그러니까 평가죠. 지능에 대한 평가, 앞에서 말한 그 지능에 대한 평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도입했다. 이런 생각들,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가장 잘, 핵심 이거죠. 인덱스 인텔리전스. 지능이란 것을 지수화한다. 내 지능은 뭐 100, 얘의 지능은 150, 얘의 지능은 200, 이런 식으로 인덱스 어떤 수치화한다는 뜻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린 시절이죠. 그때가 바로 인지적인 발달이라는 게 아주 빨리 발달이 되고, 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취도 같은 것들이 in comparison to는 무엇과 비교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 reference 그룹이라는 것은 그걸 비교할 만한 상대가 되는 어떤 그런 참조할 만한 그룹을 말합니다. 같은 뭐 10세나 6세의 아이들, 또 같은 또래의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어떤 비교했을 때 수치화된 지능을 인덱스, 지수화해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건 거의 universally, 이것은 뭐야? 보편적으로, 여기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accepted, 받아들여진다. 갑자기 이트가 뭐냐? 가주어, 대리가 진주어죠. 어떤 한 사람은 오직 quantify, 수량화합니다. 수량화. 이게 다른 말로 인덱스란 말로 쓰면 되겠죠.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 개인의 지능을 수량합니다. 뭐 150, 200,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내용이 되겠죠. 바로 그런데 리퍼트는 무언가를 참조하여서입니다. 바로 그것에 참조되는 또는 그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어떤 그룹과 이렇게 그룹을 참조했을 때 아까 말한 뭐 15세의 뭐 남자아이들이라는 레퍼런스나 또 노밍 그룹이란 걸 때 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그런데 이 principal advantage 주된 장점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 접근법은 바로 뭐냐? 또 한 번 나오죠. 이 개인의 그 지능이라는 게 인덱스 되어지는 겁니다. 몇 번 나오죠? 지금 지수화 또는 수치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갖는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 학교에서 쳤을 때는 이런 의도로, 또는 어제 됐을 때는 이런 의도 아니고 아주 딱 어떤 항상 공통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치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자, 중요한 건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이 norming groups, 그것과 기준이 되는, 대조돼야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집단들이 비록 바뀔지라도, 이때 바뀐다는 의미는 뒤에 보십니다. one decade to next, 10년에서 다음 10년. 말 그대로 시대가 변해 갈수록, 시대가 변화한다는 의미로 이 그룹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이나 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지수화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비한 그것의 단점은 뭐냐면 이러한 방식은 이것은요 renders,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comparison이라는 것은 서로 누군가 참조되는 대조 구은과 그 다음에 이 개인과를 비교한 이런 비교인데, 여기서는 across norming groups란 말은 그 모든 어떤 겁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죠?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네. 아까 노민그룹. 참조집단. 잠깐만요. 뭔 얘기가 갑자기 갔죠?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 참조 집단을 가로질러서 한 것은 모든 게 걸쳐서. 이 모든 것에 가로질러, 여기에 참조 집단, 저기에 참조 집단, 모든 참조 집단을 다 망라해서 비교를 하게 한다는 것들이 결국은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problematic,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그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arguably, 틀림없이, 자, nonsensical 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뜻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게, 자, 오늘날의 18세 아이들이 더 낫거나 또는 덜 지능적이다. 무엇에 비교했을 때? 1930년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비교하는 대상이, 예를 들면 1930년대 아이들이 노민 그룹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노민 그룹이. 그런데 예를 들면 같은 오늘날의 아이들과 이 사람의 지능을 비교하는 것과, 예를 들면 100년 전에 18세 아이들과 지금의 18세 아이들을 비교하는 거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지금의 18세 아이들을 전체의 어떤 그런 평균적인 그 지능과 100년 전에 18세 아이들의 평균적인 지능이 과연 그것을 이게 말하는 across norming groups니까 각각 비교하는 집단들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세대를 넘어서서 이렇게 뭔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면은 18세기, 오늘날의 18세 아이들은 적거나 더 높은 지능이 아니고 서로 다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들을. 누구와 다른 겁니까? 1930년대 아이들과 당연히 다른 거죠. 그 영역을 굳이 따지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문학 같은 이런 분야, 모든 망라해서 모든 분야에서 만약 18세기, 1930년대 아이들의 필요했던 지식과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능을 그걸로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모든 그 IQ 테스트죠. 우리 지능 테스트인데 18세 아이들, 1930년대 아이들 위해 디자인됐던 이러한 것들은요, 아마도 매우 다른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떤 결과를. 퍼포먼스 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수행하는 그런 기준을, 만약에 그것이 오늘날 실행된다면 굉장히 다른 그런 기준을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IQ 점수라는 거, 18세의 아이에 대한 이 점수는 1930년대에요. 그것은 그런데 만약에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테스트에 임하는 이 18세, 그냥 1930년대 아이가 만약 오늘날의 테스트에 해당되는 이런 스코어에 대한 그 시험을 봤을 때 그 스코어는 똑같은 그런 어떤 normative meanings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동일한 그 표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처럼? 만약에 오늘날의 18세의 아이가 현재 이 테스트를 보는 것과, 그러니까 18세라는 게 자꾸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930년대의 그 18세 아이들이 만약에 오늘날에 와서 이 18세 아이들의 커런트 점수를 보더라도 기준은 같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에 18세인 아이가 그 현재 테스트에 근거하는 걸로 나온 18세의 그 아이들의 지능 점수는 현재의 테스트에 근거한 오늘날 18세의 어떤 그 아이들의 지능 점수와 동일하게 어떤 규준과 어떤 연관 이런 것들은 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게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IQ 테스트라는 것은 오직 그 개인의 스탠딩, 지금 위치만을 나타내준다. 무엇과 관련돼서 다른 멤버들인데 그 노밍 샘플이라는 것은 다른 색깔로 하겠네. 노밍 샘플이라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있는 그 어떤 그
그 규준 표본에 들어있는 멤버들과 관련했을 때 같은 겁니다. 1930년대가 아닌 같은 오늘날의 이 아이들의 집단 속에서의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아까 우리 그 아이큐 테스트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이 비교란 걸 말이죠. 이 비교라는 걸 뭘 넘어서서 이 그룹들을 여기저기 예를 들면 여기에는 지금 오늘날의 아이들의 것과 그 다음에 1930년대의 아이들의 어떤 그런 기준과를 그냥 막 무작위 섞어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왜? 방금 그 이유는 방금 말한 것처럼 18, IQ라는 테스트를 만약에 1930년대 아이들이 했던 그런 그때 갖고 있던 지식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당시 때 아이들이 지능이 더 낮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서로 다른 지식을 그때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한 겁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단지 IQ 테스트란 것은 지금 그것을 비교할 만한 같은 그 시대의 그 주범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를 오직 말을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게 어렵네요, 말하기가.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제목에 지능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노머티브 한 컨스트럭트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거지만 반드시 그거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그러한 어떤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네요.